요즘에는 코로나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위기 속의 기회라는 게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겠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또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인류한테 첫 번째 위기는 빙하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집도 제대로 없고 옷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 빙하기라는 게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위기였을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빙하기가 훨씬 더 큰 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아마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한 인류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땐 해가 떠오르는 곳이 가장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곳을 향해서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DNA를 조사해보고 이동 경로를 조사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부에서 유럽 쪽으로, 동쪽이죠. 또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가니까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그 전에 갔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지구 전체의 인류가 퍼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또 있었죠. 예전에 상인들 같은 경우에 뭐 비단길, 사막길, 초원길, 바닷길,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중국이 교역을 했었는데, 이 길을 개척한 사람들도 누구냐 하면 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인들이, 경제적인 위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또는 저쪽에 있는 전혀 새로운 물건을 이쪽으로 팔기 위해서 개척한 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항해 시대, 예전에 유럽에서 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우리가 이동했던 것도 사실은 전부 상인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 경제 회생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발판 삼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는 거는 두 가지로 사실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전반적인 그런 어떤 물길이 마르는 거를 경제적인 위기라고 얘기하겠죠.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다는 건 아시죠? 사실은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들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엘리트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요,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요. 평민들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가슴팍에 보면은요, 명판을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집에서 일하고 있다. 어떤 자기를 갖고 있는 귀족, 또는 얼마만한 돈을 갖고 있는 부자.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길에서 만나면 비교를 한대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귀족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우쭐댔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똑같잖아요. 어떤 기업에 다니는지 가슴팍에다 붙이고 그 기업이 크면 훨씬 더 당당하죠. 예. 그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또는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인식을 좀 깨고 나올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예. 자, 왼쪽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똑같이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내 집을 짓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남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건물 내가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거기서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짓고 나서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요즘에는요, 그 학원도 있대요. 내 집을 나 혼자서 짓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요, 어떤 재단의 조직도입니다. 딱 봐도 다단계 느낌이 있잖아요. 또 다른 조직을 보여줄까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 조직입니다. 예. 자, 이런 조직들은 전부 다 상향 조직이에요. 상향 조직은 뭐냐 하면, 이건 어떤 회사의 조직도인데,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경쟁을 하겠죠. 같이 들어간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중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떨어지는, 예,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요, 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미 조직은 다 짜여져 있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꼭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기계의 부품이나 우리 배터리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소용이 다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내가 나와도 저 조직은 다른 사람으로 아무 문제 없이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처음에 사업을 제안받고 와서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한 사람들 또는 스폰서, 형제 그룹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익숙한 상향 조직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향 조직이 아니라 하향 조직이에요. 하향 조직이 어떤 건지를 좀 잠깐 얘기하면 하향 조직의 대표적인 게 족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족보를 검색했더니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까 봤던 조직도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아까 조직과 이 조직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조직은 그냥 조직이 다 이렇게 조직돼 있었죠. 그에 비해서 이런 하향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쭉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3개의 렉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5개 렉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 셈 쪽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쪽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상향 조직과 하향 조직을 비교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하면요. 내가 회사를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으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그걸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분들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가 소비를 하는 유통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 하면
그 어떤 회사, 내가 선정한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남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권리소득, 인세소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하향 조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스폰서가 몇 명이 있든 지금 현재 우리 그룹에 몇 명의 사업가가 있든 이 회사에 얼마만한 소비자 사업가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2명의 자가 소비하는 브랜드 체인지 하는 분들을 만들어내면 나는 디렉터가 되고요.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상으로 보면 대략 15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2명도 2명씩을 찾도록 하고 또 나도 도와주고 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내가 찾았던 2명은 디렉터가 되고 13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나는 30만 원을 받는 실버 디렉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직이 만들어져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2명씩을 찾아내게 되면 이분들이 4명이 디렉터가 되겠죠. 그리고 실버 디렉터가 되고 나는 ED가 돼서 80만 원의 수익. 또 2명, 또 2명.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PD가 됩니다. 내가 PD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PD가 돼서 60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명의 30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생길 거고요. 또 15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4명, 8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8명, 30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16명, 13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32명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될 것이고요.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내 조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실버 ED 어떤 한 분의 조직도를 보면 또 이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여기서 2단계만 내려가면 나와 똑같이 600만 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아주 전형적인 하향 조직에 나를 위한 뭔가 유통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에 주목하라.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냐면 이 제프 베조스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10년 후에는 뭐가 변할까요? 이거였대요.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프 베조스는 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은 건 뭘까? 근데 자기는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업하는 사람한테는요, 생각해 보니까 변수가 없는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찾아낸 아이템이 뭐냐면 싼 가격과 빠른 배송이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인데 1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50년이 지난다고 해도 제품 가격이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갖다 줘요? 하고 불만인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이것을 더 싼 가격, 더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지만 이걸 위해서는 계속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에서 당일 배송을 할 수 있게 될 정도라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 제가 찾아낸 것은 뭐였냐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찾아낸 거였거든요. 저희 아내가 메나테크의 제품을 먹고 저한테 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콧방귀도 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메나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메나테크는 제가 만났을 때는 한 10몇 년 된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회사가 됐죠. 그리고 상장 기업이고 또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회사로서 기술 기반의 아주 놀라운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런 기준들을 볼 때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선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죠. 자, 그럼 메나테크가 생각한 건 뭐였을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메나테크가 선택한 아이템은 이겁니다. 건강한 삶과 경제적 자유. 자, 이것도 아까 제프 베조스가 찾았던 것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계속 누군가한테 종속돼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아까 제프 베조스가 찾았던 가치보다도 이 메나테크가 찾은 가치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한 삶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도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사실은 그냥 전부 다 대증요법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난 이후에 문제인 거죠. 그에 반해서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 코로나를 위해서도 사실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 걸리면 되거든요. 네. 자, 안 걸리는 방법. 우리가 마스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걸리고 나서 치료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메나테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 봤던 제품들하고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성분을 제대로 알고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식품을 이해하려면 영양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영양소로 만들어져,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세포는 계속해서 영양소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섭취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로 밝혀진 게 5가지입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도 계속해서 더 세부적인 것들이 나왔죠. 계속해서 분해를 해봤더니 뭐 어떤 게 나오더라. 자, 건강식품도 이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은요, 전부 다 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요 4가지 범주 안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 탄수화물은 포도당 1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포도당 유일설이라는 걸로 아예 정립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보고 또 이 안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8가지의 영양소를 찾아내고요.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로 된 최초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까지 포함된 전체 영양소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먹는 게 더 현명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재걸 박사가 지은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밑에 기초로서 당 영양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요,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 100% 천연으로 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천연이 아닌 합성으로 된 제품들은 사실 우리가 오히려 건강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벤 칼슨이라는 박사님의 한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벤 칼슨은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고요. TV에 나온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메나테크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오해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메나테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영양 보충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 원료의 식품을 섭취하는 게 매우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체는 좋은 영양 상태에서 자연 치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하기 위한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좋은 영양소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리코겐 영양소가 좋은 영양소인가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면서도 전립선암 환자였었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지금 글리코겐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그 이후에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메나테크의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정말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모든 회사들을 다 수집을 했대요. 그리고 안 좋은 것부터 떨어뜨렸답니다. 천연이 아닌 것, 뭐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떨어뜨렸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였냐면 메나테크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10년 이상 먹고 있고 지금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이상의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메나테크는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냐 하면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은 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교본이 되는 것과 같은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를 지은 에릭 워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한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엘빈 토플러가 한 말과 똑같지 않나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정말 21세기의 문명이 너무 많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이렇게 적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새로운 그 전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잘 해내는 사람에게 무한한 보수를 지급한답니다. 얼마만큼이길래 무한한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메나테크에는 6가지 보상이 있거든요. 저는 이 6가지 보상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2가지는 반드시 얘기하겠습니다. 단계의 깊이와 그룹의 숫자.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에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계의 깊이와 그룹의 숫자를 제한해 놓은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개 렉으로 제한해 놓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마케팅 판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분의 3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2개 렉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2개 렉으로 제한하는 것과 제한을 안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7단계를 내려갔었을 때 우리는 단 한 개 그룹의 차이잖아요. 2개 그룹과 3개 그룹 또는 4개 그룹. 2명의 차이잖아요. 시작할 때는. 근데 단 7단계만 내려갔었을 때 숫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2개 렉으로 7단계를 내려갔을 때는요. 그 마지막 단계 7단계가 128명, 누적 인원이 254명이거든요.
세계렉으로 내려가면요. 7번째 단계의 인원이 2187명, 누적 인원은 3279명. 차이가 2000명이 넘게 나고요. 차이가 3000명이 넘게 난다는 겁니다. 이걸 4개 그룹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16,384명. 그 단계에서의 차이가 이미 16,000명 이상 차이가 나고요. 누적 인원으로 봤을 때는 22,000명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래서 이 그룹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정통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메나테크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고요. 또 단계 깊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유니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7단계까지 유니레벨 보너스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피니티 보너스라는 걸로 무한 단계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많은 회사들이 3단계에서 끊는다거나 또는 어떤 내 파트너가 어떤 직급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 매출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죠. 메나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유니레벨을 7단계까지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보상 플랜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4개 단계로, 4 그룹으로 내려갔었을 때, 4그룹으로 내려갔었을 때, 우리가 유자격이 150점이거든요. 150점씩으로 내려갔을 때만도 유니레벨 보너스가 얼마가 되냐 하면, 유니레벨 보너스만 1억 5,924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는 유니레벨을 기반으로 주는 보너스거든요. 이 금액이 1억 3,690만 원. 또 나머지 보너스까지 했었을 때 4개 렉으로 7단계까지, 그러니까 유니레벨을 기준으로 7단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7단계까지만 받아도 3억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이 영상을 보게 하신 분한테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돈은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한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죠. 자, 이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는요, 마크 랜돌프, 넷플릭스의 창립자가 그 본인의 자서전이죠.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책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큰 어떤 영감을 받았거든요.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주식 가격 표시 화면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표시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다.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빨간 신호등을 보고 택시는 멈췄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일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였다. 꼭 돈 때문에 일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삶의 한 단계가 방금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해냈다. 저는요, 생계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어쩌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 아이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정환이라든가 서장훈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 생계에 관련된 것은 딱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크 랜돌프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2007년도 8월 달에 PD가 되고 나서 정말 늦게까지 마감을 하고 강남역 7번 출구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퇴근하고 강남역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과 나는 이제 달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텍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메나텍의 가치는 건강한 삶과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프 베조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돈은 쏟아부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복잡한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맨날 쫓기고. 근데 마치 지하차도를 건설한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